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SCA 자격증에 대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제 인스타 DM이나 또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댓글을 통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커피 디플로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자격증이거든요. 자격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요 증서인데, 저도 이제 20년도에 받았어요. 이 커피 디플로마가 도대체 뭐고, 디플로마를 취득을 했을 때 뭐 취업이나 또 이제 막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뭐 해외 취업에 도움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목은 커피 디플로마 취득하면 도움이 될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우선은 디플로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디플로마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명사로 대학의 학습 과정 또는 졸업장 또는 거기서 파생된 게 수료증,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의 학위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대학의 학위는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교육 편제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뭐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계속 알아봤는데 이 디플로마를 명확하게 대학에서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설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플로마 용어를 쓸 수 있고, 또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수료증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디플로마라는 것 자체가 이 대학교의 학사와 석사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제 뭐 마케팅을 하실 때 대학 학사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이게 일단 대학 과정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마다 가르치는 과정도 다르고 뭐 어느 정도 평균적인 건 있겠지만, 그런 2년, 3년, 4년의 대학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학사의 개념은 아니고 그 어떤 나라 국가의 교육청에서도 인증해주는 그런 학위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디플로마는 SCA 내에서도 어떤 그런 대학의 학위라는 느낌보다는 수료증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이수한 후에 받는 수료증의 개념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랑 비슷해요. 커피 자격증도 제가 수료증이라고 옛날에 설명드렸는데, 이 디플로마도 그거보다 좀 더 큰 범위지만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커피 디플로마가 있으면 스페셜티 카페 취업 또는 해외 카페 취업에 유리할까요인데,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디플로마를 어떤 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 또 실제 일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사람이 우리 업체와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디플로마라고 이력서에 쓰는 게 약간의 영향을 주실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커피 디플로마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과정을 제대로 배웠구나, 이 사람을 뭐 채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가 이 과정들을 꽤나 종합적으로 넓게 그래도 배웠구나,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기술이나 실제 능력, 또 여러분들의 인성, 또 여러분들이 그 회사 얼마나 잘 맞을지, 면접 보실 때 그런 걸 잘 어필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 해외 시장에서 해외 카페나 뭐 해외 커피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SCA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협회다 보니까. 근데 애매한 게, 일단은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너무나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덜 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도 요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그냥 수료증의 개념으로 많이 인지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디플로마를 취득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디플로마 취득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일단 과거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나오는데, 디플로마가 올해 2월부터 변경이 될 거라 고지가 됐고, 아직 그 시기가 미정이긴 하지만 이전의 디플로마 방식은 이제 아예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체계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전에 어떻게 했냐, 제가 SCA 한국 챕터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SCA 같은 경우는 우리가 CSP 교육이라고 하고, 예전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 5가지 과목으로 분류하고 한 과목당 3개의 레벨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인트로덕션 투 커피라고 2로만 학습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투 커피가 10점, 각 과목의 파운데이션이 5점, 인터미디어 10점, 프로페셔널이 25점이에요. 이렇게 마치 대학교에서 학점을 부과하듯이 점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점 이상을 채우고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은 그냥 커피 디플로마가 이렇게 여러분 집으로 배달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로 주진 않았어요. 저도 받았을 때 종이로 이 한 장을 딱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각 과목의 인터를 전부 취득을 해요. 50점이죠. 그리고 바리스타 프로 하나, 브루잉 프로 하나 따면 50점이죠. 이러면은 이제 100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는 걸 하고, 그래서 각 교육기관마다 이렇게 아예 패키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취득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파운 다 따고
막 인터 다 따고 그다음 프로 뭐 이렇게 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과목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100점을 채우면 이 디플로마라고 하는 일종의 큰 개념의 수료증이 좀 나오는 거였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SCA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따온 거거든요. SCA 스킬 디플로마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똑같은데 커피에서 스킬로 바뀌는 겁니다. SCA 커피 디플로마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지만 SCA는 여전히 커피 교육에서 학습자의 성취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따신 저를 포함해서 이거 하신 분들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념한다고 그냥 작성을 해놓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신 과정에 대한 수료증, 그러니까 자격증이죠. 근데 여기서도 수료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수료증은 새로운 디플로마의 반영은 당연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SCA 사이트에서 저희 디플로마가 데이터에 남아있는지 보려고 들어갔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커피 디플로마는 그냥 없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SCA 협회에서 그 성취도를 인정하고 기념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뀌는 내용은 SCA 스킬 디플로마로 바뀌고 총 그 아래 4개의 디플로마가 생겨요. 변경 시기는 저도 몰라요. 아직 안 알려줬는데 미정이고, SCA 카페 디플로마, SCA 로스터리 디플로마, SCA 커피 무역 디플로마, SCA 지속가능 커피 디플로마,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디플로마가 또 하이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디플로마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해당 과정들을 수료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따로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동으로 디지털 파일로 나오는 개념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100점을 만드시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각 세부 디플로마가 요구하는 자격증이, 수료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SCA 카페 디플로마로 보여드리면 바리스타 스킬 초중급 고급까지 다 있어야 되고, 브루잉도 초중 고급까지 다 있어야 되고, 대신 로스팅과 센서리는 초급까지만 있어도 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자격증과 물과 예방 정비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지속 가능성 자격증은 이건 생긴 지 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이건 제가 SCA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코스가 개설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SCA 한국 챕터에서 주기적으로 세미나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자세한 정보는 이제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공지 뜬 걸 봤을 때는 뭐 실기 시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필기 시험으로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분야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많이 중요한 분야잖아요. 커피 쪽에서도 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A4용지 뭐 한 장, 2장 분량으로 뭐 서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쓰거나 보고서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면은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집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 물가 예방 정비는 SCA 테크라고 하는 게 2021년 말에 생겼어요. 지금은 AST 분들이 많진 않으신데 이것도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개인 교육 하시는 분들이 발급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SCA에서 가끔씩 모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40명, 뭐 50명, 60명 단위로 단체로 모집을 하고 이제 그 교육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틀, 3일간 교육을 한 다음에 받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CA CSP가 아니라 SCA 테크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놀랐던 거는 이 모든 4가지 자격증에 이 지속 가능성과 물가 예방 정비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성이 없고 물가 예방 정비라고 하는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뭐 지금 이 4개 중에 그 어떤 것도 저도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완전히 개편되고 이 디플로마를 취득을 하고 싶다면 지속 가능성과 물가 예방 정비를 저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디플로마 취득하려고 막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백합정 방식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예 대체가 됐고, 이 변경되는 거는 언제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저 2 자격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나머지는 뭐 다 가지고 있으면 4개 다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취득하고 싶은 디플로마가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다른 과정의 수료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래서 디플로마가 취득하면 과연 좋을까, 우리가 따야 될까 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당연히 있어서 뭐든지 나쁠 건 없지만, 그리고 디플로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자격증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냥 그 종이를 따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과 스킬들, 그 경험들이 분명 중요한 내용이고 도움이 분명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플로마는 어떻게 보면 상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했으니까 너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취득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수료증을 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실제 이게 저희가 교육장에서 저희 어떤 과정이든 정규 과정을 수료하시면 드리는 수료증이거든요.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 하면은 이게 나온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수료증이든 이 수료증이든 이 종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에 저희 과정을 수료하면서 배웠던 경험과 기술, 이 SCA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그 과정을 배우면서 기술과 지식들, 그 부분들이 여러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덤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 보시면, 단순히 디플로마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 과정 전체를 배우는 걸 목표로 잡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저 디플로마를 취득을 해야 될 것 같다, 디플로마가 있으면 왠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대로 공부를 일단 해야겠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저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의 순서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든지 방향성과 어떤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목적 자체를 이 디플로마로 잡는 것은 저는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플로마를 받게 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설명드리면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배우신 거예요. 바리스타도 배우고, 이건 고급까지도 배우고, 브루잉도 꽤 배우고, 로스팅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중급까지 배우고, 센서리 당연히 중요하니까 센서리도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 SCA 체계에 충족이 됐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개념이라면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문제가 받으시려면 요거 두 개 있죠. 지속가능성과 물가 예방 정비, 이거를 다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CSP 과정만 이제 공부하신다고 SCA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저 지속 가능성과 물가 예방 정비도 내가 배웠을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경험이 나한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고 취득을 하시면 다른 자격증 요건도 맞았을 때 디플로마를 받게 되시는 거고, 나는 CSP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은 다 스킬들은 배웠지만 저 지속 가능성과 물가 예방 정비는 굳이 배우거나 취득을 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디플로마도 크게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과정 내에서 내용을 잘 습득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SCA 커피 디플로마, 또 앞으로 바뀌는 스킬 디플로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봤는데, 디플로마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수강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뭐 디플로마가 있어야 AST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것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냐, 뭐 진짜 학사 같은 개념의 약간 자격증이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단순한 상위 수료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과정 내에서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용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커피 지식과 실력을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커피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